가지 팁을 드리면, 네. 자, 대문을 등지고 앞을 바라봅니다. 네, 대문을 등지고 앞을 바라보면 오른쪽 왼쪽이 있죠. 그렇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골드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한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너무 무덥다 보니까 이렇게 좀 무서운 이야기 이런 것들이 보면 이렇게 좀 텔레비에서도 해주고 하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문득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가위에 눌렸던 네, 그게 생각이 나서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 명절이었는데 피곤해서 잠을 좀 잤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오시더니 불을 탁 꺼버리시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방에서 뭔가 이렇게 문 밖에서 뭔가 이렇게 싹 들어오는 느낌? 네. 네, 그런 게 나더니 이 여자의 웃음소리도 아닌 이상한 웃음소리가 나면서 점점점 이 보통 심야괴담에 이런 데서 나오는 이런 식의 뭐 이런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목을 쪼아오더라고요. 네. 그때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뭐 종교가 있고 이런 것도 아니다 보니 이 상황을 뭐 가해에서 도저히 이렇게 풀려날 방법도 모르겠고 이래서 제 어머니께서 그 불교시다 보니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부처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압박하고 있던 어떤 힘이 탁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가위를 한번 이렇게 세게 눌렸는데, 더 중요한 건 제가 그때 이제 제 친구한테 그때 미술 학원을 제가 다니고 있었는데 학원에 가서 제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 친구도 정말 무서웠겠다 하면서 둘이서 막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후배가 오더니 언니들 요즘 굉장히 무서운 귀신 이야기가 있는데 알아요? 하면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꾼 그 가위에 관련된 으까까 귀신 그러면서 거기서 풀려나려면 부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동생은 사라져버리면서 제 친구가 네가 가위 눌린 것보다 저 친구의 말이 더 무서웠다 이러면서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그 집에 살면서 그 굉장히 많은 좀 악몽을 많이 꿨었는데 예전에 제가 지나가면서 스님한테 저 집이 어떻는가 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집에 대해서 좀 집과 이런 악몽이 나 가위 눌리는 게 좀 관계가 있는지. 네네. 여름이니까 이제 남양 특집 시리즈로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여름에는 이제 뭐니 해도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또 귀신 이야기만큼 또 재미난 건 없거든요. 아무래도 소름 끼치니까 조금 시원해지고. 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입체적이고. 네, 괴롭습니다. 또 그냥 아주 소름이 돋고 아주 무섭죠. 근데 이상하게 그 집 이후에서는 그 집 이사 나오고 난 이후로는 가위가 눌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좀 유독. 자, 풍수에서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얘기하죠. 크게 봐서 주변 환경에 있어서 어떤 특정 지역이 그렇게 귀신 혹은 흉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 생기는 집이 있고 또 보통의 집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에서 봐서 특정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귀신을 본다. 이것보다는 이제 다른 차원을 약간 보게 된다. 이런 공간들이 집집마다 다 있어요. 이게 가위가 눌리는 것도 그런 차원인가요? 그렇죠. 어떤 집에도 보면 이제 경험을 위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집안의 중심이 이제 만약 그 귀신을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돼버리면 전 집안이 귀신의 집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때 예전에 그 상담하셨던 그리고 어떤 특정 부분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잠을 자거나 명상을 하거나 좀 릴렉스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예전에 가위 눌렸던 집도 선생님한테 그때 이렇게 뭐 저 집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집도 그럼 역시 좀 이렇게 영향이 있죠. 있는 집으로. 집 전체의 내용이 사람은 우리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집도 보면 집 자체에 저것은 복이 있는 집이다. 그렇죠. 저것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집이다. 막말을 좀 하기는 어렵지만 계산상으로는 알고 있죠. 계산상으로. 그렇지만 이제 고객에게 상담을 할 때는 사람이 상할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완만하게 얘기를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좀 심한 내용을 얘기 드려야 되는데 또 상대는 그렇게 완만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뭐 참으면 되죠. 이겨내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로서는 좀 답답하죠. 예전에 제가 중국에 출장을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는 굉장히 그 기업에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네. 그 실내 어린이 놀이터 같은 걸 네네.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내부 인테리어 세팅을 다 해놨었죠. 네. 근데 이제 하필 제가 그 개업 오픈하기 전에 이제 간 거죠. 네네. 근데 내용은 이걸 오픈하게 되면 분명히 사람이 상할 것 같은데 네. 다이렉트로 뭐 사람이 죽는다 이런 소리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주 안 좋은 것 중에 안 좋은 것이니까 반드시 출입구를 바꿔주면 좋다. 네. 강력하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때 수행했던 비서는 분명히 기록을 했어요. 네네. 반드시 바꿔야 된다. 네, 반드시라고. 네. 이렇게. 네. 근데 이게 이제 제일 오너에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뒤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네. 바꾸질 않고 이렇게 오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 뒤에 뭐 혹시 뭐 사건이 생겼습니까? 한 달은 영업이 잘 됐죠. 네네. 근데 이제 고기가 영업이 잘 되면 이제 중국 아시죠? 땅 넓은 거. 네. 저녁에 이제 이걸 하려고 했죠. 네네. 하려고 했는데 한 달 넘기려는 시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실내 놀이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기서 놀던 아이가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 정부에서는 당연히 영업 정지를 내리고 네. 뭔가 검토를 해라. 네. 문제가 뭐냐. 일단 중국은 어떤 사고가 생기면 일단 중지시킵니다. 네네. 영업 손실이 막대하죠.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인명이 손상이 났기 때문에 네네. 좀 이렇게 확장도 못 하게 되고 네네.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접어야 되는 네.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결국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뭐 이렇게 사업을 접는다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네. 자꾸 가위가 눌려서 뭐 이런 자꾸 이렇게 보이지 말아야 될 일반인들 게. 대상으로는 가위 눌림이 심해지면 네네. 어떻겠습니까? 정신병이 오죠. 정신병이 오든지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무튼 생기게 병원을 되죠. 가야 되니까. 예, 병원을 가야 되니까 비울 수밖에 없는데 네. 교정을 한다, 풍수적 비보를 한다고 해도 네.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약간 교정을 하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나아지긴 나아지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마치 네. 넘어져서 여기가 이제 상처를 입었어요. 네. 상처를 입었는데 뭐 약을 바르고 네. 이 붕대를 한다고 해서 낫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렇지만 아픈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특히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네. 자, 대문을 등지고 앞을 바라봅니다. 네, 대문을 등지고 앞을 바라보면 오른쪽 왼쪽이 있죠. 그렇죠, 오른쪽 왼쪽이 있는데 오른쪽이 심하게 왼쪽에 비해서 균형이 안 맞는 집이 있어요. 집의 좌우에 있어서. 좌우에. 네. 그런 집은 생각보다 많죠.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뭐 특히 왼쪽에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렇죠. 왼쪽은 갑자기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높이 차이. 네. 바닥 높이 차이가 뭐 한 5m, 3m 이렇게 그러니까 뚝 떨어진다든지. 오른쪽은 큰 건물이 있는데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아주 거죠. 심할수록. 그렇죠. 심할수록 뭐 그게 그런 집은 심한데. 생각보다 많으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음기. 예. 이제 귀신의 기운. 이제 이런 게 강해지는 집이거든요. 오른쪽이 이렇게 그렇죠. 심하게 높고 예. 왼쪽이 이렇게 심하게 낮을 그렇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집을 등지고 오른쪽이 왼쪽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집. 네. 그러면 혹시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을 경우는?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을 경우는 역시 균형이 깨진 거죠. 그렇죠. 특히 문제가 있고 비어 있는 쪽이 탈이 나는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른쪽은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의 주제, 가위. 귀신. 가위나 귀신은 일단 오른쪽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일단 왼쪽은 다음 왼쪽은 양기로 보고 오른쪽은 음기로 보거든요. 왼쪽은 그럼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또 재미난 사항들이 있죠. 그러면 일단은 이게 음기가 강한 집인지 알고 싶다면은 대문을 등지고 그렇죠. 봤을 때 오른쪽에 이렇게 문제가 좀 많다. 이러면은 음기가 좀 강한 집. 제일 확실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왼쪽은 별 평지가 됐든 별 문제가 없는데 오른쪽에 폐가가 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거는 그렇겠네요. 흉가가 있으면. 뭐 다른 것도 아니고 흉가가 있다. 흉가의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으스스하다. 들어가기 싫다. 뭔가 깨름직하다. 작용이 옆집으로 바로 넘어오는 거죠.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마치 바퀴벌레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좀. 바퀴벌레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입체적인 버전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이제 개인들의 성향에 있어서도 그걸 영향을 100% 받느냐, 50% 받느냐 차이도 있거든요. 평소에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은 더 심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그 집에서만 그렇죠. 딱
가위에 눌렸었어요. 그런 집 같은 경우는 집 전체의 내용이 가위 눌리는 집. 가위 눌리는 집. 예, 주제가 귀신의 집. 네. 이런 경우가 됐을 경우에는 그 집에 탁 들어서는 순간부터 네. 그런 느낌이 좀 뭔가 에어컨하고는 또 틀려요. 서늘한 느낌이. 집은 포근했습니다. 근데 그냥 네. 단지 그 방에서 잘 때 네. 불을 끄고 잔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방에 한해서만 항상 악몽에 시달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집은 제일 좋은 건 피하는 게 제일 좋죠. 방을 네. 바꾸든지 제일 피하는 게 좋고. 그렇죠. 네.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불을 끄면 안 돼요. 네, 불을 켜고. 네, 불을 아무리 해도 스탠드 등이라도 하나 켜주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우리 청소 안 하면 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깔끔한 방도 있고 지저분한 네네네. 방도 있지만 공간이 빽빽하거나 지저분하거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네. 네. 특히 지저분하고 어두우면 100%겠죠. 아, 당장 청소를 네. 열심히 좀. 네. 그러면 네. 확실히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좀 이렇게 무서운 제가 가위 눌렸던 집에 관해서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집에 대해서 좀 또 해주십시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